여든이 넘는 어르신 계좌에서 한밤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인출이 이루어지면 2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천만 원대 비대면 대출까지 실행됐는데 해당 은행 시스템상으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82살 김모 씨 계좌에서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뱅킹으로 모두 2억 원이 넘는 돈이 15개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에서 사기범이 대포폰을 이용해 김모 씨의 기업은행 모바일 뱅킹에 접근했고 4억 원이 넘었던 정기예금을 맘대로 해지시켜 곧바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은행 영업 끝나고 그 저녁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요. 그때 총 69회에 걸쳐서 이체가 되었고 금액은 한 2억 3,500이 넘어요. 그 사본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뱅킹까지 다른 은행에서 열어서 뭐 내 돈 빼듯이 그냥 다 빼간 거예요. 한 번 송금할 때마다 한도 제한이 있다 보니 무려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백만 원씩을 빼낸 셈입니다. 이렇게 모두 2억 원 넘는 돈을 빼내가고 그것도 모자라 3,500만 원의 예금 담보대출까지 받아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오 기자, 이 심야 시간에도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비대면 대출이라 가능했습니다. 사기범은 자녀를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이 김모 씨가 원격 앱을 깔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비밀번호 등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거쳤는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으로도 본인 인증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사고 당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인증, 비밀번호를 활용해 본인 인증했다며 금융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단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은 중복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신분증 원본 촬영과 다른 은행의 기존 계좌 활용을 주로 이용하는데 영상통화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간에 사기범이 돈을 빼낼 동안 은행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나요? 아닙니다. 은행도 이 피해 의심 거래로 탐지는 했지만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못한 건데요. 해당 출금 거래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닐 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업은행은 모니터링 운영 시간 이후여서 피해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FDS 시스템이나 AI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밤새워 운영되고 있지만 이 시간대에 직접 확인할 사람은 없다 보니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는 늦어진 겁니다. 다만 기업은행은 다음 날 오전 9시쯤 자체 점검으로 피해자 계좌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안내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11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새벽 시간에 이런 수법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닌가요? 네, 그런 셈입니다. 이 금융당국도 은행이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시 조치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봤는데요. 현재 은행마다 이상 거래를 탐지했을 때의 대응이 다릅니다. 대형 은행의 경우는 저녁 시간부터 심야 시간대까지 탄력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모니터링 직원의 퇴근 후에는 자동 시스템으로 이 지급 정지가 가능하게끔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기업은행의 경우는 모니터링 직원이 정규 시간에만 있다 보니 피해가 의심돼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현재는 기업은행도 자정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또 무분별한 지급 정지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평일 자정까지 그리고 주말도 전담 직원이 상주해서 직접 업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새벽 시간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한 시간대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도 이렇게 전문적인 이익을 남기면서 잠재적 피해자인 그런 고객에 대한 어떤 책임은 안 질라 그러잖아요. 야간 시간대, 그 취약한 시간대에 24시간 근무한다든가 야간에 근무 시간 외에는 본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따져보도록 뭐 규제를 한다든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도 올해 초부터 은행이 이상 거래를 탐지한 즉시 지급 정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시행하도록 내년까지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 기자, 이번
피해 금액 어느 정도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이미 환급은 좀 된 상태인데요. 이 피해자 김모 씨는 4억 원이 넘는 정기예금이 원치 않게 해지된 데다 아직 6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금감원에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은행의 책임을 주장하며 피해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건데요. 하지만 기업은행은 상황 인지 직후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신속 지급 정지에 사기범 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을 환급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